아버지, 그렇게 돈만 모아두시지 말고 좀 쓰면서 사세요. 이제라도 좀 편하게 사시라고요. 네가 지금 내 돈이 탐나서 그러는 거지? 뭐예요? 아버지,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연금만 해도 매달 300만 원씩 받으시면서 10만 원도 안 쓰시잖아요. 그 많은 돈 다 어디다 쓰시려고요? 너 지금 내 돈 빼앗으려고 이러는 거냐? 평생 모은 돈인데. 아버지, 제가 언제 아버지 돈 달라고 했어요? 맨날 똑같은 옷만 입으시고 약값도 아끼시고 손주들이랑 밥 한번 먹자는 것도 거절하시고 그렇게 사시니까 속상해서 하는 말이에요. 시끄럽다. 내 돈 내가 맘대로 못하냐? 아비 돈에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말야. 불효자식 같은 이라고. 안녕하세요. 황혼의지의 채널입니다. 방금 보신 대화, 여러분 주변에서도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시나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하지만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돈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아니 쓰지 않으시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동네 어르신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할아버지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나이 들고 보니 건강이 최고더라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몸이 아프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주변 어르신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노인들의 자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이 보유한 순자산이 2022년 3,658조 원에서 2024년 4,307조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전체 국가 순자산의 40%가 넘는 규모입니다. 마치 겨울철 땜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이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만 있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생기는 주된 이유로 수명의 불확실성을 꼽습니다. 75세까지 살 것으로 예상하고 돈을 써버렸는데 더 오래 살게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실제로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65세 노인의 기대 수명은 약 20년이라고 합니다. 즉 85세까지는 살 것으로 예상된다는 뜻이죠. 90세, 95세까지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노인들의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미래를 위해 어느 정도의 저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행복도 그만큼 소중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후에 돈을 쓰지 않고 모으기만 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적절한 소비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은 이런 현상의 원인과 해결책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행복한 노후를 위해 어떻게 하면 돈을 현명하게 쓸 수 있을지 실제 사례들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강남의 한 백화점 VIP 라운지.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반복되는 풍경이 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노신사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모두 수십억 원대의 자산가들이지만 그들의 손에는 언제나 만원짜리 커피 한 잔뿐입니다. 고급 상품들이 가득한 백화점을 몇 시간씩 둘러보다가도 이렇게 비싼 걸 사면 안 되지 라는 말을 중얼거리며 빈손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고급 실버타운으로 가보니 상황은 더욱 분명했습니다. 매달 연금으로 300만 원 이상씩 받는 입주민들이 대부분이지만 용돈은 고작 10만 원만 쓰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마저도 다 쓰지 않고 통장에 모아두었다가 자녀들이 방문할 때면 도로 건네주곤 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이어진 절약 습관이 나이 들어서도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이런 모습은 더욱 뚜렷해집니다.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가자는 이야기가 나와도 날씨가 더운데 다리가 안 좋아서 라며 망설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지만 여든이 되면 주로 집 근처 평소 다니던 식당만 찾게 됩니다.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될까 걱정되어 결국 늘 먹던 집밥만 찾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원인을 지목합니다. 첫째, 전쟁과 가난을 겪은 세대의 트라우마입니다. 한 끼 먹을 쌀이 없어 고생하셨던 분들은 지금도 쌀통이 비면 불안해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야 마음이 편한 것이죠. 둘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75세까지 살 줄 알고 돈을 다 써버렸는데 90세, 95세까지 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지갑을 더욱 굳게 닫히게 만듭니다. 셋째, 소비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시도를 꺼리게 되고 이는 소비 의욕 자체를 떨어뜨립니다. 결국 최소한의 생활비만 쓰는 극단적 절약이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과도한 절약 습관은 결국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필요한 병원비를 아끼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피하며 운동이나 취미 생활도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생활이 가족 관계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손주들과의 소소한 약속도 거절하고 자녀들과의 식사도 꺼리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족과의 거리도 멀어지게 됩니다. 돈을 아끼는 습관이 결국에는 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비슷한 모습이 보이시진 않나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노인 5명 중 2명이 빈곤층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나라 노인들의 전체 자산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60세 이상 노인들이 보유한 순자산은 2022년 3,658조 원에서 2024년 4,307조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자산의 40%가 넘는 규모입니다. 쉽게 말해 나라 전체 부의 절반 가까이를 노인 세대가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현상은 세대 간 자산 격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60대 이상의 평균 순자산은 40대의 2배가 넘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이 격차는 더욱 커졌습니다. 부동산과 금융자산 모두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실버 디플레이션 현상입니다. 이는 노인들이 자산을 쓰지 않고 모아두기만 하면서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의 한 신문에서는 80대 이상 고령자가 보유한 금융 자산이 전체의 35%를 차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의 한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월 평균 소비액은 45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지만 문제는 그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베를린의 한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70세 이상 노인의 80%는 매달 받는 연금의 3분의 1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아껴둬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젊은 세대는 집을 마련하기도 힘든 반면 노년층에는 자산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불균형이 사회 전체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2030 세대의 자산 형성 속도는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보다 소득은 높아졌지만 집값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적인 자산 형성은 더 어려워진 것입니다. 반면 부모 세대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세대 간 자산 격차가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젊은 세대의 좌절감이 커지고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인 자산의 순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대전의 한 카페에서 매주 일요일 오후 특별한 모임이 열립니다. 69세 김태호 할아버지와 3명의 손주들이 함께하는 티타임입니다. 테이블 위에는 케이크와 다과가 가득하고 손주들이 좋아하는 초콜릿 음료도 빼놓지 않습니다. 다들 절약하라고 하는데 난 손주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 돈이야 있을 때 써야지. 나중에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닌데. 김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항상 웃음이 가득합니다. 울산의 한 도자기 공방에서는 72세 박순자 할머니가
매주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처음에는 수강료가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건강을 위해 쓰는 돈, 배움을 위해 쓰는 돈은 아깝지 않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도자기를 만들며 느끼는 즐거움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합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모여 공동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수확한 채소는 단지 내 노인정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데 쓰이고 남은 것은 지역 복지관에 기부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서 더 큰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제주도의 한 펜션을 운영하는 70대 부부의 이야기도 주목할 만합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게 걱정되었지만 지금은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손님들을 만나는 재미도 있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합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 사는 박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둘레길을 걷습니다. 같이 걷는 친구들과 점심도 먹고 때로는 영화도 보러 갑니다. 매달 정해진 용돈을 계획적으로 쓰면서 살아가는 모습에서 행복이 묻어납니다. 통장에 돈이 좀 적게 남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광주의 한 복합문화공간에서는 매달 시니어 플리마켓이 열립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자리입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어르신들도 이제는 장날이 기다려진다고 합니다. 내가 만든 물건을 누군가 사갈 때의 뿌듯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을 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특별한 비결이 있었습니다. 첫째,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큰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도전하면서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했습니다. 둘째,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가족,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돈보다 더 값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셋째, 나눔의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을 쓰는 것이 낭비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들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족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고 이웃과의 교류도 활발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삶의 즐거움을 되찾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과의 한 교수는 활동적인 노인들이 우울증이나 치매에 걸릴 확률이 훨씬 낮다고 말합니다. 적절한 소비는 단순히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나 모으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쓸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난 겨울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한 노인이 발견됐습니다. 난방이 끊긴 지 한 달, 냉골이 된 방 안에는 90대 김할아버지가 홀로 누워 계셨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그의 통장 잔고는 50억 원. 하지만 매달 5만 원짜리 난방비를 아끼다 그만 동파로 난방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이웃들의 말에 따르면 김할아버지는 평소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수십억 재산가였지만 전기료를 아끼려고 텔레비전도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은행에 들러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부산의 한 요양원에서 만난 박할아버지는 30년간 운영하던 회사를 자식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회사 가치만 200억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물려받은 후 자식들은 요양원에 박할아버지를 모셔다 두고는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돈만 믿었던 게 실수였어요. 돈이 있으면 자식들이 효도도 하고 사랑도 할 줄 알았는데 돈을 물려준 순간 더 이상 아버지로 보지 않더군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는 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생을 모은 40억 재산을 두고 형제간에 벌어진 다툼이 법정 싸움으로 번졌고 결국 가족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설날에도 추석에도 모이지 못하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대구의 한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만난 이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게 일과입니다. 자산이 100억이 넘지만 10년째 같은 점퍼만 입고 다닙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야 마음이 편해서. 그런데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돈 때문에 가족들과 멀어지고 친구들도 다 잃었는데 이런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재산은 많지만 행복하지 않은 노인들. 돈을 위해 평생을 살았지만
정작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워렌 버핏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은 좋은 하인이지만 나쁜 주인입니다. 돈에 얽매여 살다 보면 결국 잃는 것이 더 많아집니다. 가족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우정,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기쁨을 잃게 됩니다. 부산의 한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최 할머니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전에는 1,000원이라도 아끼려고 버스도 안 타고 걸어 다녔어요. 그러다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병원비가 버스값의 1,000배라고. 그때 깨달았죠. 내가 돈의 노예로 살았다는 걸. 결국 행복은 통장 잔고가 아닌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지도 모릅니다. 양산의 한 노인복지관에서는 특별한 수업이 열립니다. 행복한 소비교실이라는 이름의 이 수업에서는 돈을 현명하게 쓰는 법을 가르칩니다. 처음에는 돈 쓰는 법을 배운다는 게 이상했지만 이제는 수강생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행복 예산을 정하는 것입니다. 매달 받는 수입의 30%는 반드시 나를 위해 쓰기로 약속합니다. 건강을 위한 운동, 취미 생활, 맛있는 음식, 가족과의 여행 등 행복을 위한 투자입니다. 창원의 한 아파트에서는 건강지킴이 모임이 인기입니다. 70대 노인들이 매달 10만원씩 회비를 모아 수영장도 다니고 등산도 가고 때로는 맛집 탐방도 합니다. 한 달 10만원으로 건강도 지키고 친구도 만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작은 시작입니다. 갑자기 큰 돈을 쓰려고 하면 당연히 부담됩니다. 대신 작은 금액부터 시작해 조금씩 늘려가는 것입니다. 매주 손주와 5,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외식과 여행으로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죠. 울산의 한 도서관에서는 손주 멘토단이 활동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매주 초등학생들의 숙제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용돈도 받고 보람도 느끼면서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기쁨도 누립니다. 세 번째 비결은 균형입니다. 모든 돈을 다 써버리자는 게 아닙니다. 적절한 저축과 소비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수입을 미리 계획해서 저축, 생활비, 여가 활동 등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죠. 부산의 한 실버타운에서는 행복한 가계부 쓰기가 유행입니다. 수입의 50%는 기본 생활비로, 30%는 건강과 취미 생활에, 20%는 저축하는 식입니다. 이런 계획적인 소비로 불안감도 줄이고 삶의 질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비결은 나눔의 즐거움을 아는 것입니다. 대구의 한 노인회에서는 회원들이 매달 조금씩 돈을 모아 지역 아동센터에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돈을 쓰면서도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소비는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여가 생활을 즐기는 노인들은 우울증 위험이 70% 낮았다고 합니다. 제주도의 한 카페에서 만난 78세 정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을 아끼는 게 능사가 아니더라고요. 건강할 때 못 쓰면 아플 때 병원비로 다 나가요. 이제는 할 수 있을 때 하고 싶은 걸 합니다. 결국 행복한 노후의 비결은 돈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쓰는 법을 아는 것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돈은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야지 우리를 속박하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의 작은 골목, 4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행복사진관에서 마지막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김현수 할아버지는 83세의 나이에도 매일 카메라를 들고 사진관 문을 엽니다. 젊었을 때는 돈 벌려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제는 좋아서 찍어요. 손주들 사진 찍어주는 게 제일 큰 재미예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다 찍지만 제가 찍어준 사진은 특별하대요. 작은 사진관 벽면에는 40년간 찍은 가족 사진들이 가득합니다. 아기였던 아이가 어른이 되고 그 아이가 다시 아기를 안고 오는 모습까지. 사진 한 장에 1,000원씩만 받았어도 부자가 됐을 텐데 하고 농담을 하지만 김할아버지의 얼굴에는 한바구음이 가득합니다. 평생을 모은 돈보다 더 값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삶의 기쁨을 아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자의 조건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노년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노인이 아니라 지혜롭게 즐기는 노인으로 말입니다.
옛말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숫자를 어떻게 의미 있게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노후를 보내고 있으신가요? 통장 속 숫자만 키우다 가실 건가요? 아니면 삶의 행복을 누리며 가실 건가요? 돈을 쓰지 않는 것이 미덕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현명하게 쓰는 것이 미덕인 시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부자가 되는 길은 무엇일까요? 많이 벌고 많이 모으는 것이 전부일까요? 40년간 사진관을 지켜온 김현수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들려드리며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진짜 부자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잔고가 두둑한 사람이에요.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부자의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꿈꾸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